얘가 갑자기 이게 눈이 풀어지면서 죽여라! 하면 막 총구에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면 이러고 일어서니까 변호더니 저거 빵! 그 다음날 아침 아빠의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금아야! 금영아! 막 이러면서 저희 아빠는 저만 불러요. 금영아!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다! 하고 일어났더니 아빠가 그 공동 화장실에 가면 중국은 이렇게 돈을 내는데 여기 모텔 여기는 공짜니까 엄마가 그냥 돈 내고 그 얼마 안 하니까 보라고 하는데도 끝내 여기로 걸어오셨는데 저희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중국어를 하니까 이제 미얀마 국경을 넘자 하고 여기를 넘자 하고 갔어요. 그 지점으로 갔는데 큰 강이 있는데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서 참대나무 모아다가 옷을 찢어서 뗏목을 만들고 있었는데 경비대에 잡혔어요. 경비대가 저희를 보더니 총을 딱 겨누더니 총을 빵 하늘에 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여동생이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얘는 뭐 바다에서도 빠졌다 살아나고 감옥에도 갔다가 또 중국에서 미얀마 국경 넘다가 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이게 눈이 풀어지면서 죽여라! 하면 막 총구에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면 이러고 일어서니까 아빠가 금이야!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내 동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동생이 그 절망스러운 모습 얼마나 지쳤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생이 난 이제 살고 싶지 않아! 막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막 울면서 금이야! 금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빠의 인내심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잡혔는데 또 제가 중국어를 하니까 막 얘기를 했죠. 우린 여기 와가지고 저쪽 동네에 그냥 관광 가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냥 풀려났죠. 풀려나가지고 아빠하고 얘기했죠. 아빠 이번에는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중국이고 미얀마잖아요. 미얀마 국경을 중국 국경 넘으면 여기 이렇게 관광도시 있어요. 거기 가려면 그 증명서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 증명서를 가지고 우리 합법적으로 넘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죠. 경찰서에 갈 때 담배 한 보로를 사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주민번호 그냥 이렇게 알려주면서 우리 건너편에 관광 가고 싶은데 증명서 좀 해달라 했는데 그 경찰이 그 동북 말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도 동북에서 왔다 이렇게 친한 척하면서 담배를 쳤죠. 그랬더니 경찰이 그 증명서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가족 모두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아빠 하고 찾았는데 아빠가 또 없어졌네. 아빠 했더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집으로 갔더니 집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아빠 엄마 하고 불렀죠. 한참 있다 나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아빠가 뭐 어떻게 된 일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우리 둘 다 잡히면 엄마랑 저 애들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빠가 먼저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피신해가지고 제가 진짜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기다렸던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국경을 넘기로 해서 그쪽으로 갔죠. 갔는데 엄마 아빠 갑자기 막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경찰에 잡혔잖아요. 미얀마 국경 넘다가 그 경찰들이 앞에서 그 증명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입 바꿔 해가지고 그 모텔 잡은 데 가가 있었죠.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진짜 이 산 하나만 넘으면 미얀마인데 어떡할까 하다가 엄마 아빠 뭐 여기 있으라고 하고 제가 그 막 길거리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오토바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짐을 날라주면 돈을 벌더라고요. 막 3원 뭐 5원 이렇게 받으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남자를 불렀지. 우리 저기 건너 관광지까지 좀 국경 넘겨달라. 내가 한 사람당 50불씩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죠. 갑자기 친구 한 6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6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친구들한테 한 뭐 30불씩 준다고 지가 20불씩 더 갖고 지 몫은 챙기고 20불씩 더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돈 반만 줬어요. 반 주고 한 명씩 탔죠. 동생 2명은 오토바이 한 대에 타가지고 자 몇 시에 출발을 하자 뭐 해서 한 어두워지기 전에 떠났죠. 근데 참 거기에 사는 토박이들이라 길을 잘하는 거예요. 쌩쌩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마 아빠가 막 산을 넘으면서 잡혀서 경찰에 잡히고 또 우리가 뗏목 만들어가지고 강을 건너다가 또 잡히고 막 총구 앞에 서야 했고 이랬잖아요. 오토바이로 그냥 진짜 한 15분 만에 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미얀마 국경으로 넘은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미얀마에 잡혀도 북송될 위기는 없겠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가 도착하고 돈을 주고 빠이 했죠. 그리고 걷다가 그 관광지에서 또 벗어나면 초소 하나가 또 있어요. 첫 번째 초소가. 거기는 미얀마 초소거든요. 일단 중국 국경을 넘었으니까 저희는 안심이 됐죠. 그래서 산속에서 좀 숨어 있다가 낮이니까 숨어 있다가 이제 밤에 넘으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초소에 차단봉이 있고 이렇게 경비를 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한 2시쯤 그 초소를 넘으려고 가고 있는데 아빠랑 남동생이 먼저 가고 제가 뒤에 서고 그 뒤에 엄마, 언니, 여동생, 그 임신한 아줌마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가다가 그 초소를 넘으려고 하는데 아빠랑 남동생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 후레쉬 불에 딱 걸린 거예요. 그 후레쉬 빛으로 누구야? 하고 딱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때 생각했죠. 아빠랑 남동생이 잡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한 5m 정도 뒷도로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후레쉬 불빛이 저한테는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제가 그냥 그 후레쉬 불빛 보면서 한국말로 아빠 뭐해요? 도망가지 않고! 이랬어요. 진짜 순식간에 아빠랑 남동생은 도망간 거예요. 왜냐면 가로등이 없으니까 칠흑같이 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후레쉬 불빛이 그렇게 하나고 나의 밖에는 다 까만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남동생 다 없어지고 전 잡혔죠. 잡혔는데 다행히도 경비대가 2명인데 한 명이 중국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었죠. 너는 한 달에 얼마 받니? 군인학교 5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150원 줄게. 나 좀 넘겨달라고. 우리 나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너무 화래요 저보고. 근데 엄마 아빠가 없잖아. 안 된다. 내 엄마 아빠 같이 넘어가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데리러 가자 하고 엄마 아빠가 계속 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날이 이렇게 밝기 시작했어요. 날이 밝기 시작할 때 제가 너무 속상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빠 엄마 이 사람 나 잡은 게 아니고 도와준대 제발 나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강 건너에서 오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났죠. 일단 날이 밝았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저희를 다시 산속으로 숨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에 숨어 있다가 밤에 군인이 저희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자기 손목 시계도 주고 삐삐도 주고 그렇게 주고 우리는 경비처소를 넘었죠. 넘었는데 그 군인이 그랬어요. 잡히더라도 자기가 넘겨줬던 말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하고 넘어서 다시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다시 또 군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숨었어요. 길 옆에 숨었는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졸린 거예요. 왜냐면 낮에도 어떻게 넘을까 밤에도 어떻게 할까 항상 제가 그걸 짜야 되니까 어린 나이에 이게 신경을 너무 쓰니까 그 밤에 피곤했던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진짜 그렇게 숨었다가 깜빡 졸았거든요. 졸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엄마 하고 막 달려갔는데 달려가다가 그 멧돼지 잡는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를 막 나오려고 하는데 마음은 급하니까 막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올라와가지고 계속 갔는데 없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한참 달려서 가다가 내가 이렇게 빨리 왔는데도 없는 거면 잡힌 거다. 왜냐면 엄마가 차 사고 당해서 잘 걷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 올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걷다가 새벽에 한 지점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 날이 밝더라고요. 날이 밝았는데 갑자기 막 경찰들의 마을 주민이 막 산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족이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나무를 되게 잘 타거든요.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제일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발 밑에 뒀어요.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면 못 보게 놓고 이렇게 앉아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랑 마을 주민이 이렇게 수색하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와서 들었는데 마을 주민이랑 군인들이랑 몇백 명을 풀어서 저를 찾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나는 오늘 저녁까지 기다려보고 부모님이 여기에 안 나타나면 난 혼자 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배낭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이 되길 기다렸다. 그 다음부터 저 혼자 걷기 시작했죠. 근데 지도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걸어 내려가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밤에 가다 보니까 그냥 까맣잖아요.
걸어가다가 밤인데 담뱃불이 이래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경비대인 줄 알고 막 달렸는데 갑자기 막 여러 개, 막 4개, 5개 막 이렇게 담뱃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반딧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그런 반딧불이 너무 이렇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제가 한 일주일을 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마시러 이렇게 골짜기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꿀맛 같은 거예요. 아, 내 생에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다 하고 다 마시고 눈을 딱 떴는데 소똥이 그 위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소똥물을 마시고 있은 거예요, 제가. 뭐 어떡해요. 죽을 고생을 하고 가고 있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다가 밤에는 그 나무잎 있잖아요. 땅을 이렇게 좀 파고 나무잎 넣고 나무잎을 모아다가 넣고 나무잎을 막 이렇게 나무잎을 덮고 자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걷다가 새벽에 조금 자다가 또 걷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제 좀 걸어야지 하고 가는데 그 위에만 길마다 그 경비대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봤더니 경비대가 밥을 이렇게 군인들이 밥을 지어놓고 저기 그 밑에 산 밑에 내려가가지고 뭐 세수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그 군인들 보면 이렇게 밥통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끼워가지고 매달아가지고 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놓고 그 밥 한 그릇 꺼내서 푹 옷에 담고 그걸 다시 뚜껑 닫아서 이렇게 걸어놓고 그 밥을 들고 죽어라 하고 달렸어요. 그리고 저는 달려서 그 옆에 길 옆에 딱 이렇게 풀숲에 들어가서 그걸 막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있다가 군인들이 골짜기 물에서 세수랑 다 하고 올라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지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내 밥을 우리 밥을 훔쳐갔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먹고 다시 또 슬금슬금 걸어갔죠. 진짜 가다가 큰 강을 또 만났어요. 또 만났는데 거기에는 다리가 있더라고요. 낮에는 못 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리만 건너면 나머지 가는 길은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다리를 넘으려고 밤까지 기다렸는데 정말 경비대가 이렇게 여기가 다리잖아요. 여기가 다리면 이쯤 떨어져 해가지고 초소가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불 피워놓고 다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이 앞은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군인 뒤쪽으로 살금살금 가는데, 그러니까 옷을 다 벗었어요. 예. 그 안에 얇은 옷만 입고 위에 겉옷은 다 벗어서 가방에 넣고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날까봐. 살금살금 기어가는데 정말 군인이 이렇게 손을 뻗으면 제가 잡혀요. 예. 여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살금살금 지나가가지고 그 다리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다리를 건넜죠.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다리를 건너가서 막 달리는데 건너기 전에도 초소 있고 건넌 후에도 초소가 있는데 그 후에 초소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막 가다가 빵 맞았는데 그 차단봉에 맞은 거예요. 저는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쓰러질 수가 없는, 이게 딱 너무 뒤로 넘어졌는데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개들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쭈 하고 달린 거예요. 개들이 막 따라오더라고요. 하고 달리는데 어떻게 됐는지